장중 상승폭을 키운 코스피가 오후까지 순항하며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써낸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서 어제까지 23만 명이 유심 교체를 받아 전체 가입자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1차 조사 결과 단말기 고유 식별 정보의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업과 숙박 음식점업 경기 부진으로 지난달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1년 전과 비교해 2,000명 감소했습니다. LH 등 공공이 발주한 공사의 감리 용역 100건 가까운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건축사 사무소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무소에 과징금 총 23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한 기관에서 3,500억 원 넘게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뉴스 금융시장 상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기관이 큰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0.4%가량 오르면서 2,560선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이상 상승 중입니다. 개인이 1,000억 원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 외국인도 아직 가시지 않은 불안감에 2,500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이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 완화 기대감에 현대차와 기아가 1% 이상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도 0.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3% 오르며 강세입니다. 네, 그 외 특징주들도 살펴볼까요? 호실적을 써는 금융주가 강세입니다.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가 2% 이상 상승하고 있고 KB금융, 하나금융지주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경영 개선 기대감으로 태영그룹 주식이 연일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25%, TY홀딩스 18% 오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도 북미 시장 공략 소식에 7% 이상 급등세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소폭 상승세입니다. 일본 니케이가 0.3% 내외, 대만 가곤이 0.6% 내외 오르고 있고 상하이 종합은 보합세입니다. 달러 원 환율은 2원가량 오른 1,439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고객 유심 정보 해킹으로 거센 후폭풍에 휩싸인 SK텔레콤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대리점마다 긴 줄까지 서가면서 유심 교체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어제 실제로 교체에 성공했던 고객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필 기자, 어제가 유심 무료 교체 첫날이었는데 몇 명이나 새 유심을 받았습니까? 네, 어제 오후 6시 기준 23만 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는데요. SKT 가입자가 2,300만 명이고 SKT망을 쓰는 알트폰 가입자가 187만 명으로 합치면 2,500만 명이 유심 무료 교체 대상입니다. 전체 대상자의 1%도 안 되는 이용자만 새 유심을 받아간 셈입니다. 네, 지금 유심 자체가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SKT가 가지고 있던 유심은 약 100만 개였는데요. 유심을 교체한 것과 지난 주말 일부 대리점에서 보조금까지 뿌리면서 대규모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유심을 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절반 정도 남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달까지 500만 개를 더 확보한다고는 하지만 2천만 개의 유심이 부족한 건데요. 이 속도라면 가입자 모두 교체를 끝내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반년 넘게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유심 교체 예약자도 263만 명으로 집계됐고 SKT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741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미 실질적인 피해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가 너무 더딘 것 같은데 소비자들 집단 소송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에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카페가 개설돼 오늘 오전 기준 4만 4천여 명이 가입했는데요. 이들은 복수의 법무법인과 접촉하면서 소송 준비에 나선 상태입니다. 또 실망감의 이탈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에만 3만 4천여 명이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조사 결과 어땠습니까? 네, 과기정통부가 일주일 동안 진행한 1차 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불법적 행위를 하는 이른바 심스와핑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유심보호 서비스에 대해 예약 신청과 완료 시부터 서비스에 가입된 것과 동일하게 100% 사업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도 유심 교체 받으시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까지 데이터로 좀 최신화를 해보죠. 몇 명이나 새 유심을 받았습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기준 유심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는 28만 명, 온라인을 통해 유심 교체를 예약한 이용자는 43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가 2,300만 명이고 SKT 알뜰폰 가입자는 187만 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1% 남짓한 이용자만 유심을 교체한 셈입니다. SK텔레콤은 100만 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음 달 말까지 유심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유심 부족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다음으로 이미 오랜 시간 상처가 쌓이고 있는 우리 내수 상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용입니다. 국내 근로자의 임금이 줄고 근로 시간은 늘어난 가운데 고용 인원의 감소세까지 겹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일단 임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411만 7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23만 4천 원, 5.4% 줄어든 수치입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더 큰 폭으로 줄어 354만 7천 원에 그쳤습니다. 실질 임금은 지난해 9월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는데 반년 만에 다시 감소로 전환한 겁니다. 벌이가 줄었지만 근로시간은 늘었는데요. 월 평균 150시간을 넘기며 1년 전보다 6시간 정도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임금의 감소나 근로시간 자체는 설 명절로 상여가 있다 없어진 영향 등을 받고 있겠습니다만 실질 임금이 더 줄었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전체적 고용 인원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03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천 명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10만 명이 줄었고 관련된 부동산업도 4% 정도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도 1%대 고용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고용부는 이들 산업 경기가 좋지 않아 고용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나빠졌는데요. 지난해 기준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은 12%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절반도 안 되는 5% 상승에 그쳤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자영업자에게도 힘든 시간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창업 후 1년을 살아남는 비율이 2023년 이미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자영업자들 생존율 어땠습니까? 국세청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의 1년 생존율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2023년 77.9%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3년 생존율은 2021년 51.4%에서 2023년 53.8%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100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 가운데 2023년 기준 1년 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 펜션 게스트하우스, 편의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 판매업, 화장품 가게, 식료품 가게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통신 판매업과 화장품 가게는 각각 30.2%, 25.8%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 세부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생존율은 어땠습니까?
같은 기간 3년 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 펜션, 게스트하우스, 교습학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70%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 평균인 53.8%보다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 분식점 등으로 절반 이상이 3년 이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연령대별 3년 생존율 상위 업종을 보면 40세 미만 사업자는 미용실이 73.9%로 가장 높았고 40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자와 60세 이상 사업자는 모두 펜션, 게스트하우스가 높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최근에 내수를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은 지난해 연말부터 치솟은 환율입니다. 최근에는 1,400원대 초중반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한때는 1,500원을 넘보기도 했었죠.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환율 1,500원을 가정한 물가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예측 결과 어땠습니까? 네, KDI는 물가 상승률이 1분기와 비교해 최대 0.24%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DI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미국의 통화정책과 무역분쟁 심화 등의 달러화 요인, 그리고 정치 및 경제 불안의 국내 요인으로 구분했는데요. 환율이 국내 요인으로 오를 경우 오는 4분기 물가 상승률이 지난 1분기보다 0.24%포인트 오른 뒤 점진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대로 달러화 요인으로 환율이 오르면 오는 3분기 물가 상승률은 지난 1분기 대비 0.19%포인트 오른 뒤 지속적으로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환율이 원화가 불안해서 오르기도 하지만 달러가 강해서 오를 수도 있는데 두 개가 다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물가에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네, KDI는 미국 달러화 요인의 경우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국내 요인은 물가에 더 강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입품의 달러 가격은 조정을 받아 영향이 줄어들 수 있지만 국내 요인은 원화 가치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KDI는 달러화 요인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단기 영향을 감안한 통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여행 떠나기 전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려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여행자 보험의 보장 내용이나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 보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일단 좀 유명한 내용으로는 여행자 보험이 중복 보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여행 중 사고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는데요. 기존에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이 있다면 중복해서 보상하지 않고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때문에 여행자 보험 가입 전에 실손 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행 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만 보상하고 구급업체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은 의료비가 아니므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항공기 지연으로 예정된 일정을 변경, 취소해서 발생한 현지 숙박비, 관광지 입장료 등과 같은 간접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여행자 보험은 휴대폰의 파손, 도난, 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피보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그러면 확실하게 보상해 주는 것에는 어떤 비용이 있습니까? 네,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의 체류비를 보상하고요.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보상하는데요. 미리 지급한 운임 비용, 숙박 비용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입니다. 다만 여행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최근 수년간 LH가 발주한 감리 용역에서 담합 행위를 해온 건축사 사무소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건설공사의 감리가 부실하다는 건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공정위도 엄정한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토부 조사 결과 시공부터 감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감리는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확인하는 최종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공정위는 감리 입찰 담합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공정위가 제재를 확정지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20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총 237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자들은 92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자를 정해 움직였고 총 계약 금액은 약 5,567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행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어긴 물량 담합과 입찰 담합에 해당합니다. 노력한 업체가 계속 일을 따주고 이래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 없게 되고 저희 담합을 통해서 경쟁에 대한 리스크도 줄이고 그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공정위는 수년간 조직적으로 진행된 입찰 담합을 적발했다는 의미가 크다며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오늘 우리나라를 찾아 재계 인사들을 만납니다. 이번 방안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트럼프 주니어가 오늘 온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늘 오후 전용기 편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정치 컨퍼런스 빌드업 코리아 2024 행사에 참석한 뒤 8개월 만의 방한입니다. 이번 방한은 1박 2일 짧은 일정으로 국내 재계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 20여 명과 개별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우리 기업들의 미국 사업 비중이 큰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 여부, 그리고 논의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주니어의 이번 방안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는데요. 재계는 정 회장에게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지난 1분기 전국의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분양시장에 나온 주택은 2만 1,000여 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9.7%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71.2% 감소한 가운데 서울 역시 1월에 단 한 개 단지만 분양을 받으면서 76.9% 급감했습니다. 다음 달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의 다음 달 업황 전망 경기 전망 지수가 75.7로 긍정과 부정을 가르는 100보다 낮았고 전달과는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0.8로 전달보다 1.8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73.5로 0.7포인트 올랐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어린이들 중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중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은 비율은 최근 3년 평균 38.1%에 달했습니다. 다만 경상을 포함한 전체 사고 기준으로는 이 비율이 2023년 23.2%, 지난해 21.5%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신입 구직자들이 초봉으로 평균 4,140만 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크루트는 올해 8월 졸업 예정자와 기졸업자 등 신입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1년 전 조사보다 4만 원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또 신입 구직자들은 최소 초봉으로 지난해보다 63만 원 낮은 평균 3,637만 원을 원했는데 취업난의 눈높이를 낮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 오염 예보입니다. 실시간 현황 보시면 서쪽 지방과 내륙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모습입니다. 서울시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한데요. 다만 서울의 남서쪽은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도 화창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2도, 대구 24도로 일교차가 크겠고요. 공기질은 양호합니다.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보통 단계를 보이겠고요. 목요일 중서부 지방의 공기가 탁하겠고 금요일에는 더 넓은 지역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다시 공기순환이 원활해지겠습니다. 대기 오염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